다시 봄이 오다 1화 첫 만남.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에 계절이 있다고. 봄에 꿈꾸고 여름에 달리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정리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60대의 겨울에도 봄이 올 수 있을까요? 70대의 서리 속에서도 새싹이 틀 수 있을까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누군가에겐 끝이었던 것이 누군가에겐 시작이 되는 이야기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반전은 우리가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한 장. 그녀의 겨울. 은희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모닝커피 향이 집안을 채우고 그녀는 습관처럼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예요. 63세 은희. 30년을 함께 산 남편 진우와 사별한 지 4년. 그 4년이 4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현우는 결혼해 부산에서 살고 1년에 두세 번 안부 전화가 전부입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시작되는 정막. TV를 켜도 음악을 틀어도 메울 수 없는 그 시간들. 그녀는 정원의 장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꽃들도 겨울이 오면 시들 텐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일까? 매일 반복되는 하루. 아침엔 정원에 물을 주고 오후엔 드라마를 보고 저녁엔 혼자 밥을 먹고 때로는 남편의 옷을 꺼내 냄새를 맡기도 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리운 그 향기. 여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몰랐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 끝에서 봄은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2장. 그의 고요한 용기. 도유는 71. 사람들은 그를 멋진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 온화한 미소, 유머가 있는 대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끝없는 갈등과 오해. 아이가 없어 더욱 외로웠던 두 사람은 결국 15년 전 이혼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겠다고. 씁쓸함을 웃음으로 덮고 외로움을 바쁨으로 채우며 살겠다고. 시니어 동호회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누군가 우울해하면 농담으로 웃게 하고 새로 온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도윤 씨가 있어야 우리 모임이 활기가 나요.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깊은 적막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원룸 한 칸에서 혼자 차린 저녁상,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 그래도 괜찮아. 이만하면 잘 사는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지만 가끔은 텅 빈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군가와 진짜 마음을 나누고 싶은 밤들. 하지만 도윤도 몰랐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열 용기를 갖는 것이라는 걸. 3장. 운명의 첫 만남. 2024년 4월 첫째 주, 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왔습니다. 내 인생 글쓰기 강좌.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정작 문 앞에서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쓸 수 있을까?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었나요? 고개를 돌리니 단정한 옷차림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첫 줄이 어렵죠. 시작은 늘 떨리니까요. 저도 그래요. 강의실 안에서 은희는 도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고 다른 수강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밝은 에너지. 저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기소개를 해보실까요? 선생님의 말에 은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에 대해 말할 게 있을까? 그저 남편을 떠나보낸 평범한 여자일 뿐인데. 저는 은희입니다. 별 다른 건 없고 그냥 제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때 도윤이 따뜻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별 따를 것 없는 이야기가 가장 소중한 이야기죠. 기대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첫 수업 기념으로요. 그 순간 은희의 마음에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살짝 움틀었습니다. 예장, 조금씩 스며드는 온기. 그 뒤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때로는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은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은희는 도윤의 유머에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오늘 쓰신 글 참 좋았어요. 남편분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도윤의 말에 은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글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 얼마나 오래 그리워했던 일인지. 도윤 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 지내시는 게. 글쎄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었나 보다 싶어요.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견뎌온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눈빛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것을.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것을. 오늘 도윤 씨가 뭐라고 하실까? 혼자 웃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와 나눌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을. 5장. 마음의 벽. 하지만 행복이 익숙해질 즈음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신다고요? 아들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이에요. 좋은 분이야. 엄마 나이에 그런 건 조심하셔야 해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면목이 서요? 전화를 끊고 은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진우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도윤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진우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현우가 태어나던 날, 마지막 병원에서의 시간들. 내가 너무 빨리 있는 건 아닐까. 한편 도윤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희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그녀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이혼 후 15년, 그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6장. 전환점 손길과 깨달음. 그 주 수업날, 비가 내렸습니다. 은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도윤을 마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업 내내 그의 눈을 피했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녀가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젖은 보도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그때 따뜻한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길이 전해준 온기는 오래 남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 느껴본 살아있는 누군가의 체온. 은희는 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그 눈빛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주고 싶어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 진우를 사랑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 그녀에게도 아직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은희 씨, 혹시 제가 부담을 드린 건 아닐까요? 도윤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배려가 오히려 은희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과연 남편에 대한 의리일까요? 7장. 마음을 여는 대화. 다음 주 은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도윤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문화센터 옥상 정원, 해질녘.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제가 새로 태어나도 그 사람의 아내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 믿음이 저를 가두고 있었다는 걸. 진우가 원했던 건 제가 행복한 거였는데 저는 불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실패한 결혼 때문에 다시는 누군가와 가까워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은희 씨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한 챕터가 끝났을 뿐이라는 걸요.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은희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감쌌고 도윤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만졌습니다. 도윤 씨. 네. 저희. 서두르지 말아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은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들에겐 시간이 있었습니다. 급할 것 없는 여유로운 시간이. 그날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 것, 거짓말하지 않을 것, 서로의 과거를 존중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 8장. 새로운 시작의 약속. 사랑은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 나이의 사랑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쌓여갑니다. 안부를 묻는 문자 한 통,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 은희와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세상의 시선도, 가족의 반대도, 현실적인 문제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가 있다면 어떤 나이에라도 새로운 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공원길을 걸으며 은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원의 장미들도 겨울을 견디고 다시 피어나듯 자신의 마음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